공부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적었거든요. 제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면 70점 정도.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예과 정시 일반 전형 차석으로 합격한 2학번 주현빈이라고 합니다. 이런 느낌이 오셨나요? 이 수능이 엄청 불이었는데 제가 친 과목이 유독 더 어려웠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서울대 의예과 성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능이 끝나고 등급 컷이 나오고 나니까 좀 넉넉히 합격할 수 있는 성적이구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몇 개 틀려야 가능한가요? 국어에서 2점짜리 2개 틀렸고 물리 1이랑 지구과학 2에서 3점짜리 하나씩 틀렸습니다. 제가 그 합격 발표가 났을 때 운전면허 필기시험 연수를 듣고 있었는데 전화가 막 5통, 6통씩 걸려와가지고 되게 긴장을 하긴 했었는데 모의지원 같은 프로그램으로 합격률을 확인해 봤을 때 안정권이 나와가지고 조금은 안심하고 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모의고사가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고, 고등학교 3학년 말쯤 되고 수능 직전에는 모의고사를 치면 전 과목에서 대체로 2개 안으로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근데 공부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적었거든요. 평일날에는 학교 수업을 갔다 오는 걸 제외하면 거의 한 4시간? 이 정도밖에 공부 안 하고 대부분 8시쯤에 집을 갔었던 것 같고, 주말에는 항상 하루를 쉬고 남은 하루는 한 8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잠이 워낙 많은 성격이어서 항상 1시 전에는 꼭 잤었던 것 같습니다. 한 7시간, 8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저는 과목별 공부 비중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어서, 또 모의고사 성적을 봤을 때 모자란 과목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 비중을 최대한 유동적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물리 성적이 낮게 나온다면 아마 한 달 동안은 물리를 한 하루에 막 거의 70%를 물리만 한다던가 굉장히 한 과목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국어를 원래 못하는 편이라고 하면 거짓말인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어를 잘하기는 했으나 항상 실수가 많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글을 빨리 읽는 편이긴 했는데 항상 문제가 모의고사를 풀어도 시간은 남지만 실수를 못 잡아서 1등급 컷 이 정도 실력을 맞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들어서는 조금 방법적인 개선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좀 많이 줄여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에서 효율성을 굉장히 좀 높게 생각하는데,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3가지의 기준이 충족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번째로 일단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신의 메타 인지가 좀 필요하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3월이고 학기 초여도 매달 모의고사를 한 번씩 치러가지고 제 성적 변화 추이를 항상 관찰했어요. 두 번째는 공부를 할 때 조금 난이도 높게 머리를 최대한 많이 쓰는 공부를 해야 되고, 국어 공부에 조금 적용시켜 보자면 국어 비문학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비문학은 이제 글을 쓴 분이 엄청나게 작은 표현 하나하나까지 생각해서 쓰인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푸실 때 지문을 최대한 꼼꼼하게 안 놓치고 출제되는 내용을 모두 체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는 연습을 하고,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아예 안 돌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출제자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거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 문제를 풀 때 좀 수월하게 풀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반복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수학 같은 경우 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까지 미적분 선행을 한 번도 안 해봐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좀 이상적인 수학 공부 방법은 그 문제를 본인이 분류해보고 정리하는 연습을 하는 걸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분 가능성 문제가 있으면 미분 가능성에서 쓸 수 있는 도구들 여러 개를 정리해보고 그런 아이디어가 적용된 문제들이 기출에 뭐가 있는지 이 정도를 좀 분류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수학 실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될 것 같습니다. 풀이량은 당연히 우선 물리 같은 경우, 물리는 수학이랑 되게 밀접한 과목이기 때문에 물리 공부 방법도 수학과는 큰 차이가 없었는데, 물리는 이제 역학 같은 거를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역학의 어려움 중 하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한데 이 상황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판단을 못한 학생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리도 비슷하게 예를 들어 역학 기출에 있는 문제들 중에 특정 발상이나 아이디어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걸 좀 본인 유형화해보고 정리하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뒷면에 두 물체가 운동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정리해놓고 이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뭐 같은 뒷면에 운동하는 두 물체의 경우 산소속도 항상 등속임을 이용하자, 뭐 가속도가 같으니까 델타 V가 항상 같음을 이용하자,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걸 미리미리 다 정리해놨던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2 같은 경우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개념을 까먹는 일이 굉장히 잦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구과학 2 공부를 할 때 최대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자는 생각으로
고등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정량적인 계산이나 이런 공식 유도 과정은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원리나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학교 교육 과정을 좀 참고해서라도 웬만하면 다 이해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구과학에서 좀 추천드리는 팁이라면 지구과학 같은 경우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다 출제가 되는데 어떤 선지가 있으면 이 선지를 판단할 때 쓰이는 개념들 같은 경우를 모두 다 한번 적어보고 다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 굉장히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한번 기출문제를 풀더라도 반복을 굉장히 여러 번 가져갈 수 있어가지고 많은 양의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장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신이 한번 안 나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웬만하면 내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2학년 동안은 이제 내신과 정시 공부에 좀 갈림길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공부는 수능의 직접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만약 너무 내신이 낮아서 정시를 택하는 입장에서는 수능에 나오는 자기가 치는 과목들이라도 내신을 좀 챙기시고 그 영어 같은 조금 절대평가 과목들에 조금 신경 쓰시면 고등학교 3학년 때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뭐 누구나 수능 공부를 하는 만큼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어요. 저는 100점 만점에 한 70점 정도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성격이 게으르다 보니까 또 수시 공부를 할 때도 비교과 활동 같은 걸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고 얻을 수 있었던 경험들이 더 많았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 인간관계나 사람을 만나는 측면에서 조금 소홀했다고 생각을 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점수를 주면 한 70점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아, 너무 어색한데요?